어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그 벌레 한 마리를 그림을 가지고 와봤었죠. 그리고 이 에펙이 어제 보니까 프리미어랑 좀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형제니까, 같은 회사의 형제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죠? 따닥 하면은 이렇게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지금처럼 그냥 그림 파일도 오고요. 특히 PSD,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한 PSD를 얘가 그 포토샵의 레이어 그대로 뭘로 묶어줘요? 컴프로 묶어줘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가지고 올 때 뭘 묻죠? 그러니까 푸티지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다음 그 우리 어제 만들었던 그 여자를 불러오면 바다하고 그 여자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컴프, 즉 우리 프리미어에서 작업할 때 시퀀스를 얘는 처음부터 묻지는 않아요. 여기에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프를 수시로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도 조절하고 길이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컴프를 원하는 사이즈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주로 여기 듀레이션은 한 10초 또는 150프레임에서 300프레임 정도를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20-486으로 하되 스퀘어 픽셀로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아니면 이게 찌그러져 보여요. 정원이 이렇게 왜곡이 돼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컴프 이름을 주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배경은 이렇게 아까 못 바꿨을 때는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가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원하는 컬러로 무슨 컬러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소스를 먼저 넣고 한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어제 줘봤는데요. 넣는 방법은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그랬어요. 컴프 무대. 즉 이 무대 밖에 있으면 여기에 암만 멋있는 영상을 그림을 넣더라도 보이지가 않겠죠. 항상 요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넣는 방법은 여기서 이쪽으로 넣는 방법 또는 이렇게 컴프 안으로, 그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직접 넣어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한테 어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흔히 영화 촬영하는 거 보면 파란색 바탕에 그 다음에 또 녹색 바탕으로 이렇게 촬영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같이 그것을 이렇게 편집도 해보고 합성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한 방에 뻥 빼주는 애들이 뭐냐면 이름이 키어예요. 키어, K-E-Y, 이렇게 키잉해서 키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게 이제 얘는 이펙트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죠. 그래서 이걸 다 달달달달 외우기보단,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러면 일주일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거보다는 이 600개 중에서 왜 우리 대학 갈 때도 핵심으로 공부하잖아요. 여기서도 핵심으로 사람들이 진짜 잘 쓰는 이펙트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60개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또 딸딸 외우면 안 되고, 예제를 통해서 요럴 때는 요거를 쓰는구나, 그렇게 요럴 때는 이거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키어라고 쳐보면 K-E-Y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키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도 한번 쭉 써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애들이 얘입니다. 얘가 제일 하는데, 얘는 화이트랑 블랙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칼라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는 떨어져서 얘를 우리가 얘한테 줬는데, 이펙트를 주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를 얘를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주거나, 아니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얘한테 우선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 여기에 프로젝트 패널하고 같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서 요 옵션이 보였죠. 그래서 그 옵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푹 찍으면 우선 이렇게 살짝 빠져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게 빠졌죠. 그래서 여기 옵션을 두 가지를 조절을 해서 자자자자 해서 비교적 깔끔하게 에디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가 좀 건더기가 남았어요. 그죠? 이 부분은,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에디팅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펜툴 일러스트나 여러가지 쓸 때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필요 없는 부분을 얘는 싹둑 잘라내요. 즉 이 마스크는 특성 자체가 이렇게 그 바깥 부분이나 안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쓰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 어제 수지침이라고 저기에 퍼펫툴, 그죠? 퍼펫툴을 하는데 여기 쇼를 해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점 하나 정도를 콕 찍어야 그때 이렇게 덩어리째로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 요거는 여러 번 어디에 찍어주는 게 제일 이쁘게 나오나 여러 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키값 단축 키를 몇 개를 배웠었죠. 뭘 배웠냐면 영문으로, 그리고 캡스락이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를 확장시켜서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죠? 한눈에도 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를 외우시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단축키는 요 앞 글자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 오파시티만 T,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용한 툴에서 U자를 달달달달 우리 외우자 그랬어요. 마스크는 당연히 M자겠죠. 그쵸? 그래서 U는 유용한 툴에서 유용은 뭐가 유용하냐? 여기에 키가 들어가 있는 항목만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요 키를 어떻게 이용할지 어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복시키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기어가는 애니를 어제 만들었고, 얘를 기어가게도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지금 선택이 다 돼 있으니까 살짝 선택을 풀었다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형태로 자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에디팅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는 얘를 반복 카피 V, 자, 또 카피, 자, 이렇게 V 해서 얘가 계속 이제 걸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는 것을 포지션에다가 애니를 줬죠. 자, 여기서 포지션에 단축키 P 눌러서 한 방에 쭉, 자,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 위치에 여기 부분이 요 다이아몬드에 저장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쑥 갔어요. 그리고 플레이 할 때는 0번 버튼. 자, 근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나중에는 좀 더 얘가 이렇게 구부릴 때는 안 가고 필 때만 가는 그러한 애니를 더 복잡하게 주셔도 더 결과물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테이션 간단하게 주고, 얘를 컴프로 묶어주고, 이렇게 반사까지 해봤었어요. 그죠? 이러한 것을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같이 지나가는 애니를
또는 여기다가 로테이션은 0x 더하기 몇 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줄 때하고 그 다음에 몇 도 여기다 줄 때하고 좀 다랐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로 애니를 변화를 줄 때에 따라서 얘가 돌아가는 곳이 전혀 달랐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주고 얘네를 컨트롤 시프트 C로 묶은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복제해서 자, 홀라당 반 뒤집어 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오파시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느낌까지 어제 우리가 만들어 줬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제 만드셨던 것 중에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자, 이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요. 컴포지션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예, 당근이죠. 그쵸? 그리고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컴포지션을 할 겁니까는 그 소스들을 잘라서 올까요? 아니면은 크게 보낼까요? 그런데 우선은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체킹해서 오케이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얘가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레이어는 폴더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레이어를 포함한 이렇게 컴프 자체를 얘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컴프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우리가 초반에 작업한 그대로 자,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있죠. 가지고 올 때 포토샵에서 리네임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긴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여자분이 이 바다에 여기에서 둥둥 떠서 약간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앞에다가 어떠한 로고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 여자분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이 여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눈을 같이 껐다 켰다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자, 어떤 애가 이 여자인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애를 우선은 가운데 엔터에서 이거는 여자 사진 이름을 주놓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요거는 물결, 그 다음 것도 또 물결 2, 그 다음 것도 물결 3. 자, 그렇게 해서 Shift를 눌러서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얘네가 같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인지 알았으니까 얘네도 아까처럼 이 프리컴프로 묶어주죠.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자, 그렇게 해서 얘네를 여자 컴프라고 묶어줍시다. 자,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이름을 여자 컴프 하면 그랬더니 저기 투명하게 돼야 될 부분이 검은색이 이렇게 나왔어요. 컴프로 묶을 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안에 우리가 조치를 다 취했었는데 너 안에 그 조치 취했던 거 그대로 밖으로 전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보면은 요런 저기 뭐죠? 별 모양의 반짝반짝 모양의 아이콘이 여기 있어요. 요 아이콘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을 하시면 짠 클릭하면 안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놨던 것, 즉 모드를 우리가 바꿔놨던 것이 이렇게 전수가 돼서 얘가 이렇게 잘 보여지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분한테 자, 간단하게 포지션 애니와 로테이션 애니를 간단하게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여자분이 여기서 뭐 화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와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여기에 둥둥 떠서 이런 느낌으로 있어도 되고요. 한번 자기가 어떻게 애니를 줄지 여기다가 간단하게 포지션 애니를 주죠. 바다 위니까 너무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기보다는 약간 넘실넘실하면서 오면은 더 재밌겠죠, 그쵸? 네. 그래서 포지션의 단축키 P를 눌러서 우선은 포지션을 애니를 잡을 부분만 여기를 켜놓읍시다. 그래서 포지션의 단축키 P를 누르고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첫 프레임에서는 내가 이 무대에 어디다가 놓을지 자, 얘를 그 위치에다가 놓고 네, 저기를 애니를 주고요. 저는 뭐 여기 가운데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게 하죠. 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생각하면서 이 중간은 얘가 애니메이션을 잡아주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플레이를 먼저 해보면 이 여자분이 이렇게 가죠. 어우, 너무 빠르다. 그래서 잡아보고요. 얘가 왜 빠른가,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0프레임에서 몇 초 동안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을지 여기 요 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를 자, 이렇게 그 원하는 프레임으로 옮겨서 넓게 해 놓으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너무 직선으로 오니까 여기다가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을 같이 주시면 이렇게 살짝 어울렁어울렁하게. 그래서 로테이션을 얘랑 같이 보는 방법은 그냥 R자를 누르면 여기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Shift를 누르고 R자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포지션하고 자, 앞을 잠깐 보시고 자, Shift를 누르고 R자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표시된 항목하고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Shift 누르고 R자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션하고 포지션하고 같이 항목을 볼 수 있으니까 어디쯤에서 키를 시작하고 어디쯤에서 키를 끝낼지 이렇게 그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애니를 살짝, 너무 많이 흔들면 좀 그러겠죠, 그쵸? 이렇게 살짝 흔들흔들 하는 애니를 주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다랑 하늘이랑 너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펙트를 줘서 좀 움직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제가 체킹을 같이 하고 천천히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으로 그래요? 네네. 오, 맞아. 다시 가지. 이분 거를 오늘만 쓰죠. 어디서? 찾으세요.
요거만 가져오면 돼요. 요때 요거를 왜냐면 이 이름이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컴퓨터 메뉴 이제는 0번을 눌러도 가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어디였었는데 세 개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요게 나중에 뭐에 쓰는지 설명드릴게요. 보고 까만 게 보여지 까만 게 보이시죠? 여기 큐브 같이 생긴 아이콘 옆에 그 위로 여기를 그리고 이게 안에서 아까 조치했던 까만 데가 없어요. 그래도 되고 맞아요. 이걸로 아니면은 Shift R 눌러서 여기를 요거에서 숫자를 갖고 어떤 앱만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똑바로 있는 키를 여기다가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키를 우선은 이렇게 찍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키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여기만 살짝 비는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약간 기울다가 그리고는 가만히 그러니까 이 키들로 얘가 까만 게 있어서 없애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러면 안에 있는 근데 다들 그래서 잘 금방 찾아서 오늘은 왜 좀 여기 이제 이거를 뭐라 육결이 어디인지 이거 봐요. 이 여자까지 같이 묶어도 되고 지금처럼 따로 있으면 따로 애니를 주면 여기다가 이제 로케이션 포지션에다가 애니를 여기다가 초반에 어떻게 묶을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여기에다가 우선 키를 붓고 그다음에 이 중간중간에다가 여기를 살짝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살짝 내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hift R을 눌러서 로케이션을 약간씩만 줄이고 얘는 이게 맞춰서 약간 이게요.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프레임, 프레임, C인데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름은 되게 헷갈리겠지만 세밀하게 할 때는 프레임. 근데 하다가 너무 헷갈리는 예. 여기에 여기에서요. 이제 어떤 애가 내가 써야 되는지 얘랑 물결은 또 따로 이제 주어져. 그래서 얘를 포지션에 피해서 어떤 애니를 잡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여기다 우선 키를 주면 얘가 이
켜고 살짝 포지션 애니를 줘봐요. 상어는 이게 상어잖아요. 포지션 애니. 신기하죠? 네,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애니 주고 거기다가 뭐 여행을 떠나요. 이러는 데는 우선은 여자가 어떤 건지 그래도 형식은 어제 우리 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얘한테 포지션만 좀 보죠. 이 시간은 대략 이게 유추가 됐어요. 32일 초니까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많이 참고로 얘도 이제 로테이션 할 때 중심을 딴 데로 옮기는데 지금 배에 중심이 있어서 딴 데로 옮기면은 이제 전부가 중심이 잘 되셨어요? 잘 하셨어요. 네. 이제 얘도 이제 둥둥 떠 있게. 아 이게 요거는 이제 묶은 그 안으로 우리 저걸로 치면 프리미어 치면은 그 레스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데는 여기겠네요. 잘.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거를 따로 애니를 주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니면 요 안에서도 주고 포지션 애니를 이렇게. 시프트 R이요? R, 시프트 R. 그러니까 로테이션하고 같이 돌려서 이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R을 누르면 그 기존 게 안 보이고, 예, U는 그 키 먹은 공간, 뭐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키 중계가 100개라면 다 나와요. U를 누르면. 여기는 갈매기를 나중에 돌고래군요. 돌고래도 나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하늘을 살짝 움직이게 한번 멋스럽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늘 소스가 어떤 애인지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걔를 하늘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 왜곡을 시키는 효과를 줄 건데요. 우리 그때 포토샵에서 그 뚱뚱한 여자를 날씬하게 만드는 리퀴파이라는 기능을 썼었어요. 그쵸? 리퀴파이. 걔랑 비슷한 그런 형제 같은 녀석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메쉬 와프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메쉬 와프라는 것만 한번 쓰고, 여기다가 네, 구름이 흐르는 그런 느낌만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늘을 선택하고 여기를 MESH 하면은
여기 디스톨트라는 곳에 메쉬 와프가 이렇게 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 구름에다가 주면 여기에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가 이렇게 잔뜩 나타날 거예요. 한번 줘볼까요? 자, 메쉬 와프를 이 하늘에다가 짠 주면은, 그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 개수가 너무 많아요. 메쉬 와프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 수치를 좀 바꿀게요. 자,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를 5, 그 다음에 여기도 5, 그 다음에 퀄리티는 맥시멈이 10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를 10, 그리고 여기는 각각을 5로 맞추면, 자, 이렇게 이 칸수가 좀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각각을 이 첫 프레임과 맨 마지막 프레임에다가 얘를요, 약간 왜곡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의 그 그리드와 그리드가 만나는 요 점들 있죠? 여기 이런 점들을 약간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면은 이 그림이 왜곡이 돼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첫 프레임으로 가서 자, 여기에 디스톨션 메쉬라는 곳이 있죠. 디스톨션 메쉬라는 곳을 클릭해서, 자, 이제 애니메이션 줄 시동을 한번 걸어줘야 돼요. 부릉 하고 여기를 시동을 걸고, 자, 그러면 이제 키가 요 1프레임에서 생겼어요. 즉 이 모양을 얘가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맨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자기가 키 준 맨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자, 요 점을 여기에 그 그리드들을요, 약간씩 한쪽 방향으로 약간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근데 요 끝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찢어져 보이니까 얘네 끝에 거는 살짝 밖으로, 자, 이렇게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뭡니까, 얘네가 이 물 밑에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거기는 애니를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점들을,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프레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사각들이 이 그림을 지금 움켜잡고 이러한 모양으로 있다가 얘를 이렇게 고무판 늘리듯이 얘를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중간중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자, 0번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이제 보면 자, 지금 작게 보니까 좀 티가 안 나죠?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화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 ESC 버튼 밑에 보면 이러한 아이콘 있죠. 여기 키보드에 얘를 탁 누르면, 물결무늬 모양을 탁 누르면 그 화면이 화면에서 제일 커져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방금 전으로 오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화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구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제 보여질 거예요. 영화 작업할 때도 얘를 꽤 많이 써요. 구름을 이렇게 약간 그림 한 장으로 가지고, 특히 왜 달무리가 이렇게 질 때 구름이 달을 헤치고, 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올 때나
이제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네,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바닷물만, 파란 바닷물만 약간 출렁출렁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를 좀 복잡하게 해서 진짜 리얼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디스톨트라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요. 아무것도 안 쓰고. 예, 지금 이제 맛배기로 이펙트 주는 거랑 애니메이션 주는 거랑 에펙을 그냥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디스톨트라는 곳이 있죠. 자, 여기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디스톨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면, 디스톨트를 열어보면 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진짜 같지는 않겠지만 리플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리플. 그래서 얘를 우선 여기다가 적용을 해 줄게요. 리플. 자, 그래서 리플을 여기에 자, 적용을 이 바다에다가 적용을 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렇게 이 효과 준 데만 어울렁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자분은 잠깐 눈을 끄고 지금 보면 요 가운데만 울렁울렁하죠. 너무 심하긴 한데,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옵션을 조절을 해서 전체가 약간만 울렁울렁 하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주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에디팅을 해야 되나 한번 봅시다. 여기에 리플에 가면, 리플이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다가 이렇게 돌 던지면 이렇게 출렁출렁 이러한 웨이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얘가 그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즉 여기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출렁출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뭘까요? 요 레디어스를 작게 하면은 그 조그마한 지름이 여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근데 이 레디어스를 넓히면 전체가 예, 출렁출렁 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한 85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우선은 울렁울렁 하는데 너무 가짜 티가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에디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자, 이 그 타입이 어시메트릭이 있고 시메트릭이 있어요. 시메트릭은 요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같은 거고요. 어시메트릭은 자, 이렇게 같긴 같은데 점점 이제 퍼져나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스피드를 늘리면은 되게 빠르겠죠. 빨리. 근데 이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약하게, 웨이브 스피드를 적당하게, 그죠? 0.2 정도로 주고, 웨이브 스피드를. 그 다음에 웨이브 와이드는, 자, 얘를 촘촘하게 만들 건지 넓게 만들 건지. 넓은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쵸?
높이는요. 높이는 이 여자분 또 너무 높이면은 가짜가 티가 나니까 적당하게 높이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하고 같이 보면 또 아예 안 준 거보다는 우리 출렁출렁하는. 물론 저 물 튀기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애니를 주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글씨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맨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입 툴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바로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보다는 글씨체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한글도 바로 여기다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씨체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은, 글씨체는 여기 똑같이 캐릭터에서 바꾸시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테두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 옆에 얘가 글씨 컬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글씨 테두리, 그리고 그 글씨 크기가 여기고, 그 다음에 글씨 테두리의 크기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글씨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요거는 자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글씨 줄과 이 줄의 그 2줄 이상 쓸 때 거기를 에디팅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색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넓혀주면, 자, 이렇게 글씨의 테두리가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줘도 되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자, 요 이펙트에 가면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프리셋 맨 위에 있죠.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여기를 한번 눌러서 열어보세요.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는 곳을 자 이렇게 열어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텍스트용으로 얘가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몇 가지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짠 하고 열어보면 자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애니메이트 인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애니메이션 프리셋에 들어와서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안에 애니메이트 인 자 요 중에서 자 여기를 열어보면 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용을 하는 타임 시작 타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빨간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얘를 이쪽에다 놓으면은 이쪽에서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얘한테 짠 주면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글씨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프리셋 미리 만들어 놓은 패턴으로 저렇게 글씨가 생성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언두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Z 그쵸? 또는 단축키 U를 눌러서 여기에서 단축키 U를 누르면 여기에 어디에 키가 얘가 자동으로 넣어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지우려고 할 때는 다 써진 다음에 요쪽으로 플레임을 옮긴 다음에 여기에 키를 다 딜리트를 하시면은 또는 언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음 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할지 자 여기에다가 짠 주면 글씨가 또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와지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요거를 렌더링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줄 때는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영어만. 네. U를 눌러야 돼요. 영어를 누르고 보면 지금 키 군대가 여기서 시작이고 여기서 끝나요. 아니 그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시죠. 연주고 보면 얘가 끝나는 데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요게 나눈 데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나름에 잡혀 있는 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 놓으면 뭘 주세요? 테두리 여기를 분리를 해놓고 여기를 가져가고 여기 있어요. 테두리가 색깔은 요거는 선택을 했다. 네? 바다. 이거 작업하는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눈을 껐다 켰다. 여기 눈을 껐다 켰다. 맞아요. 이름을 좀 바꿔도 돼요. 레디어스가 위치가 안 맞아요. 여기 어디야? 하늘 움직이는 거. 예, 하늘을 선택하고 레시아프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왜곡을 하는데 그러니까 키를 알고 이 왜곡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10 여기다가 키를 주고 여기서는 이 모양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그러니까 만중으로 내보기라는 거예요. 완전 흐르게 근데 약간씩 다르게 이거는 일루미누면은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제 플레이를 때 보면 이게 약간 흘러요. 바다 밑으로 있어요. 완전 진짜가 있다. 여기가 이제 중심이 여기 있는데 나중에 뭐 이어서 따라가요.
요거는 여기만 체크하면 되는데 리니어 탈락키로 빠지는 건 아니고 여기만 체크하면은 안에서 이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처리된 게 밖에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도 그대로 시계에서 상속이 되게 하는 펜슬을 되게 이제 애니는 잘 보시면 이제 렌더링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하는 법은요. 자, 요거는 계속 렌더링은 여러 번 할 테니까, 네. 그래야 이제 안 까먹으니까요. 그죠?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컴포지션에 가셔서, add to render queue라고 있어요. add to render queue. 그래서 얘를 짠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렌더 옵션이 이렇게 잡힙니다. 노란 글씨가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설정하는 곳이고, 렌더를 누를 때는 이제 여기를 눌러주는 건데, 설정하실 때는, 자, 여기는 베스트 세팅으로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굳이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이제 여기가 어디에다가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경로입니다. 여기다, 경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모듈을 클릭해서 보면 이제 어떤 창이 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여기 포맷을 클릭해서 뭘로 주로 렌더링을 하냐면 프리미어 때랑 비슷해요. 여기 H.264.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할 때는 약간 렌더링이 되다가 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264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꾸 에러가 나면 여러분들이 퀵타임으로 한번 렌더링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걸 H.264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H.264 또는 조금 가볍게 렌더링을 하겠다 그러면 MPG4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화질은 많이 차이가 나요. H.264가 훨씬 화질이 좋죠. 근데 MPG4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여기 오디오를 넣으실 때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오디오 아웃풋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오디오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얘가 지금 900에 675인데 리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조금 작게 내가 렌더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 사이즈를 다시 재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크랍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영화 예고편 나올 때 이렇게 어디를 탁 클릭했는데, 배너 클릭했는데 전체 화면은 아니지만 되게 크게 인터넷 창에 딱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크랍을 여러 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웹상에서 하나 통째로 넣는 것보다는 크랍으로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는 잘 안 써요. 웹상에서 할 때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세팅을 하시고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할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렌더 버튼을 짠 누르시면 자,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죠. 근데 지금 거는 이 렌더 되는 게 가벼워서 상관이 없는데, 실무에 있을 때는 캡스락을 눌러놓고 렌더링을 합니다. 자, 캡스락이 왜 좋은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이 다 되면, 자, 렌더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내가 렌더링한 곳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모듈 여기를 살짝 열면 이렇게 어디에 렌더링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짠 하면 폴더를 열어줍니다. 폴더를 열어주면서 여기 렌더링 걸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렌더링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요? 나 잘 안 들리고. 그래서 H.264로 에러가 조금 나더라고요, 이 교실에서. 그럴 때는 MPG4나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건들지 않아도 돼요. 요거 한번 에러 난 거는 이제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옵션은 버리는 거고, 다시 컴프로 가서 컴포지션에 가서 Add to Render Queue를 다른 걸로 하겠다 해서 한 번 더 잡아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났다거나 중간에 렌더링 되다가 끊어졌어요. 그럴 때는 컴포지션에 Add to Render Queue를 눌러서 여기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을 하시는데, 요 설정도 미리 한 설정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오디오, 지금은 오디오가 없지만 여기다 오디오도 넣고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위치도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요 저장을 렌더를 바로 하면 웬만하면 이제 H.264가 되는데, 이 교실의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잡아서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실행을 하면 5메가로 이렇게 렌더링이 됐어요. 아까는 제가 AVI로 잡혀 있는 걸 그대로 실행을 했었는데, AVI로 했을 때는 357메가가 됐어요. 엄청 300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시고, 지금 10시 8분이니까 20분에 이제 이어서 다른 것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그 키를 많이 눌러서 한국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를 클릭해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여기 컴퓨터에 어디를 써요? 컴퓨터가 에펙이 죽었어요? 갑자기 작동 정지됐습니다. 하얗게 됐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럼 우선 볼 때는 스타를 눌러놓고 있어요. 왜냐면 이러고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패스락을 누르면, 아까 설명하다가 말씀드렸는데, 패스락을 누르면 얘가 에펙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렌더링을 하다가 램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제 에펙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인공심장 그런 것처럼 패스락을 딱 풀 때 딱 누르면 다시 얘가 램을 안 써서 뭐 있어요? 이거 해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렌더링 한 거를 이제 거기다 올리고 한번 돌려보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죠?